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 의학 연구 결과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반되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합니다. 오늘도 환자 사례를 통해서 이 주제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성 소화불량과 두통으로 내원한 중학생 A씨 사례입니다. 벌써 1년 넘게 학교에 가면 항상 속이 미식거리면서 토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소화제나 보약도 여러 번 먹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학교 두통이 아닌가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진찰 결과 아이는 스트레스 반응도 없었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화불량과 두통이 유독 오전에 심하고 오후나 저녁에는 덜하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진찰 결과 문제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엄마는 늦잠 자는 아이를 급히 깨워 아침을 안 먹으려는 걸 매일 억지로 챙겨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체질은 소음인이었습니다. 대체로 소화력이 떨어져 과식이나 불편한 음식의 위장장애가 쉽게 발생하는 체질입니다. 또 아침에 몸이 늦게 깨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 속이 부대낀 채로 흔들리는 버스로 등교하니 유독 학교에서 심해진 겁니다. 게다가 소음인은 속이 불편하면 식곤증이 쉽게 와서 1, 2교시에 졸리고 학습 효율도 떨어졌던 겁니다. 아이의 체질을 설명하고 이제부터 아침은 안 먹거나 가볍게 먹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건강하고 학습 효율도 올라간다고 몇 번이나 TV 방송에서 봤다고 반박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의학 통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 80명이 아침을 먹어서 좋았고 20명은 안 좋았다면 의학 논문이나 뉴스 보도는 다수결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논문도 아침을 먹어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고 결론 내리겠죠. 이어 아침은 누구나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로 미디어를 통해서 상식화될 겁니다. 평균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결론 한 줄이 모두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함정과 유사합니다. 위장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소음인은 사상의학에서 전체 인구의 20% 정도로 봅니다. 나머지 소양인, 태음인 등 80%는 아침을 먹고 가도 별 부담이 없습니다. 다수결만 고집하면 소음인의 불편은 전체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로부터도 선비는 1일 2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육체노동이 많지 않으면 하루 2끼만 먹어도 건강에 이상 없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 관련 상반된 주장들도 많지만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정보만을 고집하는 것은 엄마의 강박적 태도와도 관련 있습니다.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첫아이를 가져 고령 임신으로 8개월 만에 저체중아로 출산했답니다. 인큐베이터의 도움을 받았고 키우면서 잔병 치레도 많아 또래에 비해 키나 체격도 작은 편입니다. 안 그래도 입이 짧은 아이라 아침 식사는 더욱 챙겨야 한다는 게 엄마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도리어 무리한 아침 식사가 소화불량과 두통의 원인일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겁니다. 소음인 체질에 맞는 한약 치료와 함께 아침 식사 양은 이제부터 아이 스스로 조절하기로 엄마가 한 발 물러난 덕분에 1년 넘게 끌던 증상은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또 오전에 몽롱하던 머리도 빨리 맑아지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늘 상반된 가치와 주장이 공존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함을 찾아야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골라서 보며 확신을 굳건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확실해요? 최선인가요? 라고.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 말이죠.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